이번 영상에서는 중대재해 사례 및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재해 발생 현황과 사례, 예방 대책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봅시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여기서 시민재해란 쉽게 말하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불상가스 누출 사건과 같은 특정 원료나 공공시설의 설계제 조설치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 시민에게 발생하는 재해를 뜻합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질병부상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중대시민재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번 영상에서는 중대산업재해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중대산업재해란 무엇이냐면 산업재해 중에서도 아래 세 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뜻하는데 수은이라는 유해 요인에 의해 급성 중독이라는 직업성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 가장 쉬운 예시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가 발생 시 적용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한 중대재해와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망자 1명 이상 발생은 같으나 부상자의 경우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요양기간이 길어지고 질병자의 경우에도 화면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는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해당 법률의 목적을 보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주로 현장에 대한 조치를 규정해 현장 책임자를 처벌하였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주로 경영관리상의 조치를 규정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데에 차이가 있습니다. 2018년 태안의 한 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고속으로 이동하던 컨베이어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를 언론을 통해 공론화한 계기로 산업안전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후 2020년 4월 이천 물류센터 건설 현장에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벽면 우레탄 폼에 옮겨붙어 발생한 화재 사고, 같은 해 10월 한 중공업 용접 현장에서 아르곤가스 누출로 인해 산소 결핍으로 인한 질식 사고 등 중대산업재해와 더불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가 사회적 문제로 계속 지적됐습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체계를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실질적으로 부족하며 현장 단위의 개선책 제시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줄이는 게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배경으로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발생 현황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 발표에 따르면 근로자 수가 증가하지만 산재 사망자 수도 같이 늘어나며 산재 사망 만인율은 약간의 증감은 있으나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다만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률은 근로자 만 명당 1.1명에서 2023년 0.98명으로 떨어지고 2024년까지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중 사고 사망 만인율의 경우 2012년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최초로 근로자 만 명당 0.39명으로 0.3명대에 진입하여 2024년에도 0.39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고 사망 만인율이 꾸준히 내려가고는 있으나 2022년 기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 높은 편이며
OECD 평균인 0.29명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2026년까지 OECD 평균인 0.29명까지 사고 사망 만인율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 중 사고 사망 관련 자료를 일부 발췌해왔습니다. 건설업에서 전년도 대비 사망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사망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제조업이 13.3%의 증가율을 보이며 높은 사망자 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재해 유형은 떨어짐이 가장 많은데 건설업에서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운수창고업 등에서도 사다리, 지붕 수리 등을 이유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화재 폭발 파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는데 24년 6월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가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 25년 최근에 발생한 여러 재해 사례들을 살펴보며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과 제조업 업종과 떨어짐, 긴 유형의 재해들 위주로 가져왔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사례는 건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운수창고업, 기타업 등 모든 업종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다리에서 작업 중 떨어진 사고입니다.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 중 1.2m에서 떨어지더라도 머리부터 바닥에 닿아 크게 다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다리 대신 안전난간이 설치된 작업 발판을 사용하고 사다리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 항상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해당 사례도 마찬가지로 여러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폐드럼통을 절단하는 중 내부의 유증기에 불꽃이 튀어 폭발하는 사고입니다. 인화성 물질을 담았던 드럼통은 내부의 잔류물에 의해 유증기가 발생하고 이것이 그라인더 등으로 절단 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와 만나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폐드럼통 절단 작업 전에는 내부 잔류물 제거 및 세척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다음 사례는 빵 제조 공장에서 작동 중이던 컨베이어의 수동으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상반신이 빨려 들어가 신체가 끼어 목숨을 잃은 사고입니다. 정비, 청소, 이물질 제거, 급유 등의 작업을 할 시에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조작부에는 조작금지 표지를 부착하는 등 로토 작업 절차를 준수하도록 합니다. 해당 사례와 같은 정비, 수리, 청소 등의 비정형 작업 시 기계가 불시 작동하거나 작동 중인 기계에 접근하여 끼이거나 말리는 사고가 제조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사례는 화물트럭, 지게차 등 하역 운반기계에 보행자가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화물트럭의 사각지대에서 보행 중이거나 운전자의 급출발, 급선회 등의 행동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예방 대책으로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행로를 구분하도록 하고 작업지 회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 유도 및 근로자 출입 통제를 하도록 합니다. 산업 안전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하인리히의 법칙인데요. 1-29-300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한 건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고 300건의 징후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건의 중대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29건의 경미한 사고와 300건의 징후를 우리는 간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한다면 한 건의 중대한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